안녕하세요, 지식링크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경제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매출이 전혀 없었던 미국의 수소자동차 기업인 니콜라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자마자 자동차 역사의 100년을 자랑하는 포드를 추월했을 만큼 사람들이 수소에너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주 에너지원이었던 석유, 석탄 다음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에너지를 선택하고 있고, 이는 곧 화석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소경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걸까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20세기에는 석유와 함께 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석에너지는 수량이 한정적이고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교토회정섬이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부각시키면서 탈석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이 무한하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여서 자원이 무한하며 부산물로서 물이 배출되어 친환경 연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수소를 누가 많이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흥 에너지 강국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강국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기에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수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소 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수소 경제에서 수소의 이용은 결국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물이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만들어지면 이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수소는 수소 기체 상태가 아닌 다양한 수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추출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먼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의 방식과 열화학 사이클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수전의 방식은 물에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주어 마이너스 극에서 순수한 수소기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기에너지가 필요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거나 풍력,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전기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분의 전기에너지가 많은 나라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따로 전기에너지가 필요 없이 순수하게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Thermochemical Cycle 방법이 있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 상황에서 수소 화합물 속에 수소를 따로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수소 화합물을 기체 상태의 수소로 저장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낮은 온도와 빠른 추출 시간과 같이 더 좋은 추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 에너지로 발전이나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수소 자동차의 연료전지입니다. 여기서 연료전지란 3차 전지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연료나 전해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PEMFC, SOFC, MCFC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에서는 이 연료전지에서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는 전지를 뜻합니다. PEMFC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바이폴러 플레이트에 흡작이 된 기체 분자들을 멤브레인 쪽으로 확산시켜주기 위한 GDL과 이온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기 위한 고분자 전해질인 듀퐁 회사의 나피온과 산소 흡착과 동시에 빠른 반응을 위한 활성탄과 백금 촉매가 층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두 기체 모두 이온 상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드에는 수소 기체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에 따라 반대편 캐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소는 도선을 통해 넘어온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이 되고 전해질을 따라서 넘어온 수소 이온과 만나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소에서 나온 전자가 도선을 통과하면서 전기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나 드론 같은 사이즈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전지이며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고 생성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극에서 반응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촉매로 값비싼 백금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사용되는 촉매의 가격을 낮춰야지만 에너지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 중에는 없는 수소기체를 수소화합물에서 추출 후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을 보면 바로 수소화합물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134억 년 전 우주의 빅뱅 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물질이 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은 당연스럽게도 수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화석 에너지와 천연가스 에너지 다음으로 수소 에너지를 선택한 것은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에 이미 화석 연료의 대체제로 수소를 지목하였고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수소 에너지가 미래의 도시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15세기 유럽의 화학자들이 물의 근원을 탐구하다가 수소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로부터 300년이 흘러 앙투안 라부아지에 의해 처음으로 수소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19세기 이르러 연료전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던 만큼 수소 연구의 역사는 엄청나게 길지만 아직 우리는 기술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소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 에너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링크 뉴스에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